무조건 근로조건 변경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해야만 자기의 존재감이 생기는 그분들, 대표적으로 노총들, 과연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걸까? 이거 아니면 난 못 받아들여 해가지고 제도가 안 만들어지면 제일 크게 손해보시는 분들은 오늘 퇴직하시는 분입니다. 계속고용 의무제도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경제제도입니다. 정년제도라는 것이 그 직장의 의무화를 시키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가 더 나이가 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계속고용 연령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은 내가 그 다음 잡을 구하고 그 다음 잡을 구할 때 단순 노무직이 아닌 쪽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통과가 돼서 정년이 연장이 돼가지고 임금이 좀 줄어들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갈 사람 나가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제도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잘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걸 갈등을 빚으면서 오래 끌고 있냐는 거죠. 자,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를 하나 꺼낼 겁니다. 정년 연장.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헛웃음 짓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내일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또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커다란 발작 버튼이 눌리기도 하거든요. 아니, 내일 아니라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또 발작 버튼을 눌리는 거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시죠. 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네, 오늘 웃으면서 하시죠. 이거 너무 그럴까요?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네.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을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좀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정년 연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노령층들이 네.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신의 직장만 빠지면 돼요. 신의 직장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신의 직장이라는 단어는 정년 연장이 되고 해고가 안 되고 연봉이 계속 오르는데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대기업 조금 생산직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이랑 공무원 이 정도 그런 데만 빼면은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전체 정년을 해본 적이 있는 직종이라 그러면 20% 되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데 빼더라도 꽤 돼요. 정년 제도가 있는 제조업 현장에는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신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니까 네. 거기만 빼고 하면 된다. 그랬고 일단 정년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정년제도라고 하는 거를 정년보장이라는 단어와 정년제도를 좀 헷갈려 해요. 정년이 있으면 정년보장이 됩니까? 정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규정상으로 보면은 네. 다시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안 하면 어쩔 건데? 안 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오늘 좀 가볍게 가자고요. 네, 네. 너무 무거운 주제니까 가볍게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안 정하면 60세로 한 걸로 치자 네, 네. 라는 얘기는 그렇게 뭐 강제로 하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어쩌면 문화적이고 관행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해보자라는 거지. 고령 인구의 노동자의 근속을 네. 촉진하자는 거지. 이거를 뭐 강제로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강제로 안 하지만 이런 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좀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일반적으로 좀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년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정년제도가 없어도 자르면 안 돼요, 원래. 네. 근데 우린 잘 잘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해고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예를 들어 취업 규칙을 어겼다. 해고 못합니다. 아, 취업 규칙은 사회 통념에 들어가지 않는군요. 뭐 그거는 그냥 니네가 정한 거고 네. 우리가 보기에 네. 우리라 함은 다 그냥 야 딱 봐도 얘기는 너무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해고를 못 해요. 그리고 이게 해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다. 이거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그러니까 얘가 딱 봐도 잘못했다라는 거는 잘못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얘가 진짜 잘못했다. 그걸 입증해야 되고 이게 아파서 오래 못하. 그래도 해고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고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정년 아니어도 이 때문에 해고를 못 한다. 못 해요. 그리고 저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라는 것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은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서 해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해고 못 합니다. 그리고
조합이 있으면은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협의 안 되면 못 해요. 회사가 망해도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해고하려면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잘 안 받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해고가 잘 안 되는 나라가 네. 맞아요. 네. 안 되는 나라가 맞는데 우리는 해고가 잘 된단 말이죠. 네. 해고가 잘 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2012년에 53세였는데 2022년에 49.3세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아니 해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퇴직을 일찍 해 왜?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벌어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일찍 퇴직하는 겁니까? 아이고 뭐 우리는 또 자유를 꿈꾸면서 유튜버도 하고 막 그래야 될 네, 거 아닙니까. 근데 60세 정년이 도입된 거는 2016년이에요. 그럼 그 전에 정년이 60세가 아닐 때는 오히려 53세였는데 정년제가 도입이 되니까 오히려 내려갔다. 그럼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3세다. 50세 딱 보면 알잖아요, 뭔 얘기인지. 네, 그렇죠. 한 50세쯤 되면 적당히 잘리고 그 정년은 60대지만 60세는 그 아까 제가 그냥 신의 직장이라고 명명했던 다 신의 직장 아닙니다. 근데 명명했던 그런 데들이나 60세까지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해가지고 73세, 72, 3세까지 있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죠. 네.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정년제도가 있으면 60세까지잖아. 근데 왜 50세까지밖에 일을 못해? 라는 것도 하나 있고 정년이 60세인데 왜 우리는 70살까지 일을 하냐고. 네. 그러니까 마치 60살이 되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70살까지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약간 그 이후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제분들 대학생이고 취업 직전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벌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게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막 변변한 직장은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일자리에 어거지로 가서 매일매일을 버티는. 난 70세까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네. 60세 이후에 일을 못하면 아니, 좋은 직장만 60세 이후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년제도라는 거는 고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문화적으로 형성하고 그런 제도지 그 이후에 일을 못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0세 이상 되면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좋은 직종이야. 더 일하고 싶은 직종. 거기서 호봉제로 해서 연봉도 제일 높아. 그러니까 정년제도는 어쩌면 노동자 관점에서는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촉진하는 법이고 그런 좋은 데서 생각해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60세가 넘어가면 예. 네. 모르겠고 너 나가가 가능한 게 60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관점에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자를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어쩌면 사용자 입장에서 더 쓰고 싶은데 저 사람 너무 괜찮은데 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70세까지 일하잖아요. 네. 노동자 입장에서 뭐 55세에 나가고 싶어. 그럼 나가면 됩니다. 60세까지 꼭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정년제도라는 걸 정년 보장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정년이 지나면 왜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게 어쩜 정년제도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정년제도 나랑 상관도 없는데 나 어차피 정년까지 일할 것도 아니고 네. 60대 넘어가서 일하는 그런 직장이 무슨 정년 따지는 그런 직장도 아닌데 나랑 정년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때 이 정년제도가 어느 법에 속해 있냐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것을 꼭 지키지 않는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사업장은 정년이 없어 라고 해도 72세, 3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뒀을 때 다음 직장, 다음 직장, 다음 직장, 다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뭐 50세에 잘렸는데 뭔 소리야? 아니죠.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계시죠. 다른 일을 하고 네.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정년이 연장이 되면서 다른 직장들의 정년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직한 직장도 정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으로 50세 정도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냥 사회적 문화가 만약에 있다면 예. 정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50대에 퇴직하신 분이 다른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뭔가 안 뽑아줘. 그쵸. 왜냐면 50대 이상을 정년 넘어간 사람을 잘 안 네. 뽑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년이 한 60세다 이러면은 아직도 한 10년은 일하실 수 있네요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년이라는 의미가 정년을 보장해 줍니다가 아니라
그런 문화를 만듭시다입니까? 그러니까 고령화 촉진하는 법이니까. 아, 고용 촉진법이니까. 예,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정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전에 호봉제에 이제 우리 평생 직장 개념으로 있을 때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이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사실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는 전반적인 사람들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가에서 한 60세까지는 적당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제도고 그 정년 제도에 따라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담겨 있는 법이 고용촉진법이거든요.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아까 정년퇴직자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네. 봤을 때 정년퇴직자가 있었던 기업이 한 22% 정도가 돼요. 근데 재고용은 뭐냐면 이거 정년이랑 재고용 같은 거 용어를 자꾸 이렇게 좀 헷갈리거든요. 네. 계속고용, 정년, 재고용 네. 이게 헷갈리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임금 깎을 수 있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정년이라고 하지만 정년은 정해져 있지만 임금을 깎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네. 뭐 정년 되기 전에 임금 깎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깎기가 어려워요. 노조가 있으면 임금 협상 거기에 따라서 진짜 거기에 대한 왜 이 사람의 연봉을 깎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깐깐해요. 그러니까 정년이 지났어. 일을 더 시키고 싶어. 네. 근데 지금 연령도 많으시고 뭐 근로시간 좀 줄여드리고 뭐 일도 좀 너무 빡센 거 말고 좀 느슨하게 하시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잘 살려주세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근데 연봉을 좀 내립시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퇴직하는 입장에서 네. 아니 뭐 나 아직 정정한데 그리고 뭐 내가 낯선 데 가서 일하는 것보다 익숙한 데 가서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 시기에 뭐 예를 들어 60세가 됐는데 그때 자소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슬하에 뭐 몇남 몇째 그걸 자상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걸 쓰는 것보다는 네. 연봉을 좀 깎더라도 내가 뭐 근무 시간을 줄이면 내가 일했던 곳에서 나의 노하우를 살려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정년제도라는 건 일종의 관행과 권고와 문화적인 거라고. 네. 근데 갑자기 특정한 누군가만 그렇게 해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괜찮죠. 그러면 재고용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네. 나는 연봉이 좀 깎여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년으로 돼 있는데 아까 임금을 깎는 거는 함부로 깎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노조랑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선배 연봉 깎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연봉 깎는 걸 우습게 한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렇죠. 후배들이 반대하겠네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좀 깎고라도 다니고 싶은데 네.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면은 정작 나는 연봉을 깎고 더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고용 당하고 싶어요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안 된다. 문화적으로 안 된다고요?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의외로 재고용이 이전에 한 2019년, 18년만 하더라도 29%였는데 네. 지금 36%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재고용을 연장하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네. 그냥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 그런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고용이 늘어나는 직종의 특성들을 보면 어떤 직종들이냐면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직종은 사실 이런 제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고용하지 않아도 사람 채용하기 쉬워요. 그렇죠. 아니 너도나 돌고 싶어 하는데 네. 이른바 제가 말씀드렸던 해고 안돼, 호봉 따박따박 올라, 정년 보장돼 왜 한다닙니까? 그렇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직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제도는 오히려 의미가 없고 근데 진짜 청년들 안 가갖고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든 데는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 계속 쓰고 싶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년 지났으니까 이제 선배 60대 정년이면은 그 관리직들도 후배일 거니까 네. 선배 좀 더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낮추셔서 일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해서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랑 단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임단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깎아요. 그러니까 그냥 퇴직한 걸로 치고 네. 다시 고용하시죠. 다시 취업하시죠. 네. 그럼 이건 재취업이니까 연봉을 깎을 수가 있죠. 깎는 게 아니라 새로 책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고용 제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있는 걸로 나이 들어서까지 일해도 되는데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임단협의 조항에 걸리니까 네. 그냥 퇴직한 걸로 치고 재고용하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왜 지금 고령자들에 대해서 더 고용을 촉진하려고 하는가? 네. 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고령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게 1번. 또 하나는 청년들이 줄어요. 2번.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요. 그렇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 공급 전망이 한국은행 자료인데 2,2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거의 1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GDP가 마이너스 3.3%가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사람들이 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왜 이걸 반대하냐? 그러면 그 직장은 나도 가고 싶거든. 정년 보장해주고 호봉 따박따박 넣어주고 해고 안 되고 심지어 정년 연장까지 해준대. 네. 거긴 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나 나르더나 상관없어. 계속 그 인력은 유지되겠네요. 이거 유지되죠. 다 들어가고 싶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은 네. 딴 데 안 가는 거지. 여기 더 가야 돼. 여길 더 가야지. 네. 여기는 상관이 없다니까. 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노동 공급의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직장만 배제하면 된다. 왜냐면 여기는 노동 공급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 어차피 많아. 음. 그러니까 나머지에 필요한 얘기지 이 사람들을 배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럼 청년들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에 대해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자료를 세게 냈는데 최근에 낸 겁니다. 4월 8일이니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2016년에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 연장을 신청을 했더니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가 1명 감소하더라. 이게 좋은 직장에서는 아까 이게 정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신의 직장이라고 명명했던 그런 직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명을 안 자르면 한 명이 못 들어온다. 이 구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해봤더니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 확률이 2016년 정년제도가 도입되니까 이게 툭 떨어지더라.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랬더니 합계 출산율과 혼인율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툭 떨어지더라. 이게 한국은행이 조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출산도 안 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년제도라는 거를 어차피 정년 지키는 직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직종을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네. 네. 근데 여기다가 정년을 연장을 해버리니까 임금체계 개편 없이 그러니까 호봉제가 유지가 되고 노동조합으로 고용이 보장이 되고 뭐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안 바꾸고 그대로 해놨더니 네. 그대로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 청년들이 출산을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이게 한국은행의 발표예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신경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고령층한테는 좋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령층한테는 좋아야죠. 저렇게 됐으면 젊은이들 지금 일을 못하면. 그렇죠. 네. 고령층한테는 좋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신의 직장의 폭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의 직장이 좋은 거지. 정년 연장되니까 뭐 그대로 뭐 호봉도 올라가고 뭐 고용도 유지가 되고 정년 보장도 되고 좋은 거지. 오히려 딱 다 보장되니까. 근데 우리의 사장님들이 그렇게 순진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비용 늘어나면 어디선가 줄여야죠. 어디선가 어떻게든 줄인단 말이에요. 이게 정년 제도라는 거는 정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해고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것뿐이지 네. 정년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하면서 아이고 이조 기자 요새 좀 편한가 봐. 뭐 이렇게 뭐 바빠? 몸도 좀 쇠약해진 것 같고. 근데 뭐 계속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이거 어디 가서 뭐 청소라도 좀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청소하는데 무슨 책상이 필요해? 뭐 신문이나 보지 뭐 책상을 줘. 네. 신문 누가 종이신문 보나 핸드폰으로 봐. 그러면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 연장의 청년들에다 보니까 여기는 시기가 지나니까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적어도 뭔가 이게 논란이 있을 때는 어느 한쪽에 이득이 되고 어느 한쪽에 손해가 될 텐데 예. 지금 저 내용 보니까 고령층도 손해, 젊은 층도 손해, 양쪽 다 손해네요. 아니죠. 신의 직장의 폭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네. 줄어든 폭 안에 있는 데는 좋죠. 나머지는 안 좋아도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부작용인데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지금 정년 연장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거는 노조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노조라는 거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 노총이 네.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소리 강하고 회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 폭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거든요. 공무원 노조라든지 공기업 노조라든지 대기업 노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좋아요. 그럼 나머지 노동자는 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안 좋아. 네. 청년도 안 좋아. 근데 정년을 또 연장해? 그럼 이 폭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또 다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아니 사실 정년 연장을 하든 재고용을 하든 노령층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60세 되더라도 네. 재취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원래 본 직장 원래 하던 데서 좀 재고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이미. 그래서 재고용을 예를 들어서 제일 무서운 노조 어디 얘기해 볼까요? 현대차 노조. 네. 현대차 노조 생산직에서 현대차 다 로봇으로 돼가지고 몸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평생을 몸을 쓰면서 노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건강하셔요. 60세가 됐어.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죠. 그래봐야 애들 늦게 나가지고 뭐 이제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애 봐주고 뭐 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요새 현대차 노조가 이제 재고용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연봉 엄청 깎였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물론 8천만 원 이상 됩니다. 워낙 높았으니까. 네. 네. 그래도 뭐 원래 받던 것보다 훨씬 줄어도 네.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새 노조에서 미국에다 공장 만들면 우리의 일감이 줄어드니까 반대한다? 네. 아유 반대 안 해요. 뭐 반대 안 한다고 지금 있는 사람 잘리겠어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고용 늘려달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다시 채용해봐야 청년 채용하지 나랑 뭔 상관? 근데 오히려 재고용 늘어나게 되면은 본인들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용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다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어쩌면 소수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차라리 이 제도가 통과가 돼서 정년이 연장이 돼가지고 임금이 좀 줄어들더라도 더 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선명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로 분란을 일으키면 이 제도가 통과가 안 돼서 오히려 60세 되면 잘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갈 사람 나가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제도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잘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걸 갈등을 빚으면서 오래 끌고 있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촉탁 재고용 제도에서 1년 단위로 재고용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연장을 안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이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문관리직에선 뚝 떨어지고 사무직 뚝 떨어지고 서비스 판매직 떨어지고 농업 여기다가 단순 노무직이 쫙 늘어나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자영업 이런 게 늘어나요. 근데 기존에 있던 데서 연봉을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랑 이주호 기자가 정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 둘이 합쳐갖고 연봉 반씩 깎기로 하고 그냥 일 계속 하기로 해요. 근데 우리 짬밥이 있지. 뭐 건강은 약하겠지만 몸은 약하겠지만 짬밥은 있으니까. 뭐 근로시간 좀 줄여서 일하고 둘이 반통 내면은 회사 입장에서 한 명 쓸 돈으로 두 명 쓸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인재를. 그러면 나쁠 거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괜찮고. 근데 두 명 쓰던 한 명 잘랐으니까 청년도 채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낫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와서 뭐 기자질 평생 하다가 어디가 노가다 판 가면은 껴주기는 하겠어요? 안 껴주죠. 힘도 없고 뭐 메가리도 없고 뭐 그런 게. 똑똑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어서 뭐 펜대만 잡고 있다가 뭐 세상을 모르네 뭐 그러면서 혼이나 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력 단절의 문제 아니면 노령의 빈곤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금의 수급 연령이 이제 65세 이제 국민연금 65세인데 우리는 정년 60세니까 한 5년 동안 시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고용 제도를 늘려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늘렸을 때 생겨나는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냥 오해하는 것 중에 오해가 아니죠. 이 정년 연장의 효과를 호봉제도 다 그대로 두고 뭐 해고도 안 되고 정년 보장도 해주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65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이 그럼 우리는 어차피 60세까지 되는 얘기도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년제도라는 것이 그 직장의 의무화를 시키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가 더 나이가 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리더라도 더 이상 내가 사무직에서 안 받아줘. 그게 정년이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정년이라는 표현도 이제 안 쓸게요. 계속 고용. 계속 고용 연령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은 내가 그 다음 잡을 구하고 그 다음 잡을 구할 때 그럴 때도 그 잡을 이제 새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단순 노무직이 아닌 쪽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 어떤 노총의 어떤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느라고 이 제도가 통과가 안 되면 거기 계신 분도 60대면 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도 문화 문제예요? 그분들은 정년제도가 있으니까. 정년이 있으니까. 정년제도가 있으니까 사업자는
정년이 60세가 되면은 해고할 공식적으로 수 자를 있는.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다 자르죠. 근데 그 제도가 계속고용제도가 이제 그 임금을 깎을 수 있도록 바뀌어 갖고 한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판단해 볼 여지가 생겼을 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는 그게 잘 늘어나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들의 영역이고, 나머지 그런 그 거대한 그 시내 직장이 아닌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의 영역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고용의 연령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거기에 고용을 하도록 촉진하도록 돼 있는 네.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잡을 잡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건데, 이쪽에서 그걸 가지고 싸우느라 제도가 안 만들어지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니, 사용자 입장에서도 저 사람 더 썼으면 좋겠는데 네. 연봉을 좀 깎아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연봉을 깎으려고 보니까 이제 뭐 저기 뭐 임단협에 해가지고 뭐 협상을 해야 되고 막, 그러고 이 노조에서 또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거고, 네.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그래 버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게 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제도가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고, 그럼 그 답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정년제도라는 것의 특징은 진짜 정년이 보장이 되고 해고가 안 되고 호봉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시내 직장에서는 오히려 사용자가 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제도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직장이냐에 따라서 이 정년이라고 하는 게 60세면 인기 많은 곳은 자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곳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필요한 곳은 이 정년이 끝나고 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취업이 되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령 인구의 노동에 취업을 하는 걸 촉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저런 얘기 드릴게요. 계속 고용 연령을 뒤로 밀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정년 연장,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정년인데 조건은 임금을 삭감하는 조건에 정년 연장을 했어. 그럼 이거를 어디부터 적용을 해야 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뭐 대기업, 중소기업만 나눠보면 어디 먼저 적용을 해야 될까요? 대기업 먼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기업이 그래도 좀 돈을 쓸 여력이 있으니까 대기업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왜 전혀 아니냐면 대기업은 어차피 사람 뽑기 쉬워요. 내보내도 돼요. 60대도 내보내도 네. 뭐 상관없어요. 네. 뭐 정년 연장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정년 연장 하면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임금 삭감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중소기업의 정년 연장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네. 이게 촉진법이라 그랬잖아요. 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은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근데 임금을 삭감을 하고 이 사람을 뽑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여기 있을지 없을지가 애매해.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기업에다가 지원금 넣어준다 그러면 국민적 반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고령 인구, 그러니까 노령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한다. 네. 너무 쉬워요. 이거는 제가 고용노동부 관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년 연장제도로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기자님, 이거는 중소기업에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을 60세 이후에 그 뒤에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임금을 좀 삭감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임금을 보전을 해주려면 정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차라리 중소기업을 먼저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나름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네네. 우리가 정년제도에 대해서 어쩌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영역이고 네. 그들만의 것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는 오해가 1번인 거고, 그럼 이게 지금 뭐 연장을 하는 게 뭐 나한테 뭔 도움이 되냐라는 네. 부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직장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다시 이 내용을 다 같이 들으셨으니까 네. 이번에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고 해요. 경사노위가 5월 8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여기서 공익위원 재원이라는 걸 했어요. 음. 근데 이 얘기도 되게 사실은 경사노위에서도 용기 있게 한 얘기예요. 왜 용기 있게 한 얘기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뭐 나는 뭐 정년 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 직장 네. 정년 보장되고 해고 안 되고 호봉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네. 여기는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하려는 것도 사실 그분들도 가서 물어보면은 뭐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는다. 뭐 되면 좋긴 하겠지만 나이도 많고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 근데 이 나이 먹었으면은 조금 삭감되더라도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정년 연장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노동 조건 다 지켜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나는 죽어도 안 돼.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로 조건이 좀 약해지더라도 네. 나는 더 일을 하고 싶어. 네. 일을 하고 싶어가 더 강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야 이거 임금 조건이 안 돼가지고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난 차라리 임금 삭감 받아들이고 더 일하고 싶어. 뭐 대신 뭐 노동을 좀 더 줄이는 조건도 같이 가야지. 사실 아무리 그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못 버는 것보다는 내년에 뭐 반 좀 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이라도 받고 조금 더 일하면 괜찮을 것 같긴 뭐 하거든요. 노동 시간도 절반으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네. 더 좋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정년 연장 뭐 이게 근로 조건 바꾸는 거 절대 안 돼라고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차라리 계속 고용 연령을 뒤로 미루고 여기에 대해서 재고용이 됐든 뭐 임금 삭감이 됐든 뭐 그러니까 임금 삭감이라고 근로 조건 변경이 네네. 됐건 아니면 재고용이 됐던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바라는데 네.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네. 했을 때 이거 너무 시니컬한 얘기인데 이거를 무조건 근로 조건 변경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해야만 자기의 존재감이 생기는 그분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그 보이스를 내는 오피니언 네, 리더들이죠. 네. 뭐 대표적으로 노총들인데 과연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걸까? 그 노동자들은 그걸 바라는 걸까? 아, 심지어 조합원들조차 바라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분들은 당장 만약에 이게 내년에 일해야 되는데. 계속 고용 연령이 안 되면은 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빨리 제도가 통과가 돼가지고 회사가 정관상 정년을 뭐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좀 재고용을 해가지고 그 취업 조건을 좀 바꿔서 한다거나 그럼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야 이거 삭감 안 되는 건 난 죽어도 못 받아들여. 무조건 정년 연장에 근로 조건 다 그대로 하고 호봉도 계속 올려줘야 돼. 이거 아니면 난 못 받아들여. 해가지고 제도가 안 만들어지면 네. 제일 크게 손해 보시는 분들은 오늘 퇴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네요. 당장 내년에 더 일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끊겨버린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은 답은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당사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니즈가 있는 어떤 주장이네요. 네,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근데 이거 정부나 경사노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네. 그리고 그 진보 성향의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안정적인 직장에 그 노조가 좀 단단하고 이런 분들의 근로조건 변경 없이 정년 연장을 하면은 베스트죠, 그분들한테는. 네. 근데 그분들을 위하여서라고 하면서 제도가 안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아까 설명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진실에 가까운 얘기,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다가 이번에 경사노위가 5월 달에 네. 약간은 두루뭉술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내용을 한 거를 이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원칙. 이게 정규직 이 정년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정년을 지켜야 되는 직종들은 너무나 좋은 직종이 됐고 나머지는 너무나 안 좋은 직종이 되면서 이중구조가 됐어요. 이중구조가 됐는데 근로조건 변경 없이 호봉제도 그대로 두고 정년 연장이 되면 오히려 이중구조가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일할 기회 제공이라는 혜택이 특정 대상에서 편중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그냥 신의 직장의 표현을 쓴 거예요. 네네. 여기에 의미도 없고 취미에도 안 맞다. 우리가 고령 연령 취업을 촉진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해요. 우리가 이걸 뭘 기대한다 그랬죠? 아까 노동시장에 주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GDP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라고 하는 거지. 네. 이게 정년 연장에 그 고용까지 걸 다 해버리면은 신의 직장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니면 어떻게든 밀어내기 해가지고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라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던 거고,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이라든지 노령층의 어떤 그 빈곤을 막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 그 뒤로 미루잖아요. 일을 네.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어요. 그리고 연금을 안 받고 뒤로 미루잖아요. 나중에 연금도 더 많이 받습니다. 연금을 더 많이 불입했으니까. 그렇죠. 네. 연금은 원래 나중에 받고 많이 불입하면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연금을 받으면 네. 내가 연금을 쭉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양방으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곤도 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노동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다.
이거는 우리가 노령 일자리를 촉진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름지기 노동 정책이라 함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를 위한 것이지 청년의 기회를 뺏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네. 이게 그 노령층이 빈곤화되거나 노동시장의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는 맞아요. 네. 근데 청년에게 기회를 뺏는다는 거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뺏는다는 것과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정년에 대한 논의와 그다음에 정년에 대한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정년이 닥친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일 것 같고 예. 기회를 받지 못한 청년들은 사실 이걸 정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일부 이 영향은 있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입사를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년과 관련된 목소리를 누가 크게 낼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현재 그 안에 있으신 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청년보다는. 예, 예. 그럼 이분들이 사실 개선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변화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제 청년들은 계속 기회를 뺏기네요. 오히려 청년들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은 아직 진입하지 않은 아직 이해관계자가 안 된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해먹고 나면은 그 사람들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서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 네. 좋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네. 안에 있는 사람들 좋죠. 네. 근데 그게 그 국가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제도를 취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청년 고용에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취지들이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를 알겠네요. 이걸 딱 보다 보니까. 그리고 노동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뭐냐면 계속고용 의무제도가 여기도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거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경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의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니까 노령자들의 어떤 그 제도를 바꿔가지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복지제도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복지제도로 그거를 제공하려고 하다가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된다.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그런다. 이러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가 아닌 청년, 이해관계자의 직속인 장년, 이 간의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건 네. 또 뭐냐면 일자리를 가질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장, 뭐 말년 부장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데 남아 있었다고 해봐요. 네. 근데 내가 과장이야. 근데 아직도 저 꼰대가 나한테 꼰대질을 하고 있어. 사실 문화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쵸. 그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든 제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장으로 퇴직을 했지만 그러면 근로 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줄여서 과장과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꼰대질 계속 해주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네네.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막 그랬을 때 일하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일하기 힘드신 환경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건 배려를 해드리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경제적으로 청년들하고의 균형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중년층도 넘죠. 장년층에게 네. 그 복지 정책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솔직히 호봉 다 올려가지고 임금 조건 하나도 안 바꾸고 정년 올리는 거 그러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경사노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반대편에서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걸 바란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실제로 그 당사자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네. 정년제도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까 어떤 분께서 그 저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정년 줄이라고 막 그런다. 네. 그래서 정년을 연장을 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그럼 정년 없애면 되죠. 근데 아까 그 정년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인식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을 60에서 65로 만약에 늘리게 되면 60세에 퇴직하신 분도 어디 가서 5년은 더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뭔가 인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인식적으로 네. 정년이라는 건 없어. 네.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내가 능력 있고 이 회사에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고 사용자가 쓰고 싶으면 네.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정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년을 연장하려고 그러는 제도를 취하고 있고 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년을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정년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나이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불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잘라? 그쵸. 일할 수 있는데. 음. 그러면 뭐가 더 노동자 인권에 부합하는 것인가가 국가별로 문화별로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제도라는 거를 그냥 철밥통 끌어안고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끌어안고 있는 거다라는 그 인식을 버려야 돼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현실이 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년연장 제도라는 거를 굳이 계속고용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꾸고 재고용이라는 걸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과거의 방식, 네. 정년 보장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내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는 그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이 헷갈리는 거지. 이미 세상은 많이 변해 있고 그거를 지키려는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그 나이 되면 나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를 좀 그럼 드렸습니다.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이제 정년과 그다음에 계속 의무 고용 제도를 두 개를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 네. 그럼 정년이라는 단어가 계속 의무 고용 제도라고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고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퇴직하고 재고용 제도를 하거나 뭐가 돼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이 중요한 거지 뭐가 되는지 상관은 없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얘기했을 때도 뭐 정년 연장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도 있고 정년 연장 얘기하면은 뭐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동의하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연장은 하되 근로조건은 좀 바꿔야 된다. 네. 근데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대선 후보조차도 입 밖으로 잘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도 알아요. 하지만 말하지 못해요. 이건 아니, 정치인들 알면서 얘기 못해요. 진짜 아니 해당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거는 무슨 현상입니까? 심지어 이거 제도 넣으면서 그런 거 넣으면 되잖아요. 중소기업에 이거 할 때 어르신들 고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기업의 부담도 있고 이 사람들도 연봉을 너무 많이 깎으면 예를 들어 30% 깎았어요. 네. 그러는데 30% 깎으면 너무 적은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10% 정도는 나라에서 보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 모든 조건을 다 가져가야 돼라고 하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늘리는 거를 그거 뭐 재계에서 반대하냐? 반대 안 해요. 다만 이 조건을 좀 낮추자. 네. 라는 요구를 좀 재계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하자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도 재계약하자. 예. 근로자들도 지금 요구하는 것도 난 재계약을 해서라도 난 더 일하고 싶다. 예. 그리고 이왕이면은 연봉 좀 깎이면은 나라에서 보전해주면 좋죠.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하자.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재고용 제도가 뭐 지원금도 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일하는 게 어쩌면 일반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매번 있으니까 뭐 다니던 사람들 계속 다니고 60세 넘어도 다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왜 깎아요? 왜 깎아요? 잘 다니고 있는데. 어. 그래서 안 깎아요. 네. 처음에는 깎아서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고용을 하다 보니까 숙련된 사람이고 이 사람도 뭐 그렇게 뭐 갑질하고 뭐 그런 거 없이 네. 뭐 꼰대질 안 하고 네. 열심히 자기 일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연봉 잘 받고 있는데 그걸 왜 깎아요? 그냥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네요. 그죠. 그들이 정년- 원했던. 정년 제도는 원래 임금보장 다 해주면서 하라는 제도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숙련돼 있고 예. 하는 일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일도 잘해. 일도 잘하고 예, 청년도 별로 취업할 청년도 별로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는 재고용해서 좀 근로조건 달리 하자라고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노령층의 노동을 유입시켜가지고 뭐 빈곤층 안 만들고 뭐 요럴라는 제도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결국 일하던 사람들이 더 늦게까지 더 많은 연봉 받고 일하더라. 연봉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런데 그거를 뭐하러 재고용까지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이거를 한 번에 5년을 다 늘려버리면 사회적으로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올해 입법을 하고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네. 이렇게 할 거니까 대충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28년부터 2년마다 2년씩 늘리고 네. 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거를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입법안을 통과를 시켜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진짜 안 나가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나가는 진짜 좋은 직장이야. 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양보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게 그 청년 선호 일자리의 경우 네. 계속 고용 의무를 줄인다.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서로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그런 의무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을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사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라. 이게 경사노위가 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의 경우에는 나가실 분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든지 어쨌든 그분들의 물갈이가 조금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관계사로 옮기든지 뭐. 관계사로 옮기든지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그 계속 고용 기간을 늘려라. 예. 아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